회의실에서 임원이 질문을 던집니다. 침묵이 흐르고 다들 고개를 숙이죠. 그때 누군가 입을 엽니다. 회식 자리를 한마디 말로 살리는 사람. 제 실수였습니다 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 바로 김대리입니다. 사람들은 저걸 타고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죠. 오늘은 김대리의 비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회의실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요.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풀 방법도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머릿속에서는 이미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거든요. 내가 말하면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혹시 틀리면 어떡하지? 다들 날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들이요. 그렇게 3초가 지나고 5초가 지나면서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평가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먼저 계산하거든요. 성공 확률이 70%라고요? 우리 뇌는 그걸 실패로 계산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실수하면 창피하다고요. 틀리면 안 된다고요. 발표할 때 떨면 놀림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뇌는 학습했어요. 안전이 최우선이고 실패는 위험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김대리는 다릅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은 걸까요? 아닙니다. 김대리도 두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김대리는 실패를 다르게 정의하거든요. 우리에게 실패란 틀린 답을 말하는 것인데 김대리에게 실패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회의실에서 침묵하는 것, 문제를 알면서도 입 다무는 것, 그게 진짜 실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뭐냐면 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도했다는 것이고 그 한 번의 시도가 다음을 만든다는 믿음이죠.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노력으로 능력이 자란다고 믿거든요. 김대리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대리처럼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훈련된 습관이거든요. 첫 번째로 5초 룰이 있습니다. 뇌가 불안을 만들어내기 전에 행동하는 건데 생각이 떠오르면 5초 안에 움직이는 거예요. 손을 들든 입을 열든 일어서든 말이죠. 5, 4, 3, 2, 1 이렇게 카운트 다운하고 바로 행동하는 겁니다. 왜 5초일까요? 뇌는 약 5초 후부터 불안 회로를 가동시키거든요. 안 돼, 위험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작은 성공을 쌓는 겁니다. 갑자기 회의실에서 손들기는 어렵죠. 그럼 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기, 카페에서 주문 실수했을 때 정정하기, 단톡방에서 의견 한 줄 남기기 같은 거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뇌가 학습합니다. 아, 내가 행동해도 괜찮구나. 세상이 무너지지 않네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효능감이 자라는 겁니다. 자기 효능감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심리학자 엘버트 밴드라가 만든 개념인데 이게 높으면 어려운 일도 시도하게 되고 낮으면 쉬운 일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성공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하나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고 그러면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기록이에요. 오늘 말했는지 안 했는지 그 체크가 우리를 바꿉니다. 세 번째로 실패를 재정의하는 겁니다. 틀린 답을 말하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침묵하는 게 실패죠. 회의에서 우리가 말한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했어요. 입을 열었으니까요.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이 빠른 실패를 장려하는데 실패를 많이 할수록 빨리 할수록 성장한다고 믿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빠르게 실패하지 못해서 걱정이다 라고 했거든요.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시도를 안 하면 배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직원들이 실수해도 크게 혼내지 않는데요. 대신 거기서 뭘 배웠는지를 물어본대요. 네 번째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착각을 버리는 겁니다. 사실 아무도 우리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다들 자기 걱정으로 바쁘니까요. 우리가 회의에서 어색하게 말했다고요? 퇴근길에 다들 까먹어요. 저녁 메뉴 고민하느라 바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마치 무대 위 조명을 받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아무도 우리를 그렇게 주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넬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한테 촌스러운 티셔츠를 입히고 강의실에 들어가게 했거든요. 그리고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티셔츠를 눈치챘을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학생들은 평균 50%라고 답했는데 실제로는 20%밖에 안 됐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행동하면 돼요. 그렇다면 김대리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김대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를 알고 있을 뿐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후회가 행동한 후회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요. 침묵의 대가가 실수의 대가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가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조사했거든요. 그랬더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 훨씬 크더래요. 고백하지 못한 사랑, 시도하지 못한 도전, 말하지 못한 진심, 이런 것들이 평생 마음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해보는 게 나중에 후회가 덜하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거죠. 5초 룰로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고요. 작은 성공을 쌓아서 자기 효능감을 키우고요. 실패를 재정의해서 시도 자체를 성공으로 보고요.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이해해서 부담을 덜어내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내일 회의에서, 다음 모임에서 5초만 용기를 내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을 김대리로 만들어갈 거예요. 말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보다 말해서 조금 흔들리는 삶이 훨씬 낫습니다. 리더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번의 작은 용기가 모여서요.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김대리를 만든 건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을 실패로 정의한 단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마음연구소였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